시작할게요. 오늘 첫 진도 시작을 안 하고 오늘은 좀 7월 8월 반하고 9월 10월 반하고 합반 수업하는 주예요. 그래서 금, 토를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내일을요. 그래서 오늘 첫 진도를 안 하고 7파트부터 볼 겁니다. 페이지 514 페이지입니다. 574.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저 심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에요. 2020년 판입니다. 2020년 판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 8월 수강하는 분들은 아마 추억이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까는 있던데.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내가 추록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하고 추록 필요한 분 손 들어 볼래요? 대다수 다 추록이 필요하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고요. 그 페이지는 좀 안 맞지만 대략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추록으로 커버합시다. 이렇게 페이지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마 눈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봅시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574 정보 행정론부터 볼 겁니다. 여기가 인제 대학에서는 정보 체계론이라는 하나의 과목인데요. 사실 여기가 말은 정보 체계론인데 별로 체계가 없습니다. 체계가 전혀 없어요. 말은 정보 체계론 맞는데. 우리 모두 그렇지만 행정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체계 없이 할 거고 그냥 심플한 지식들, 단편적 지식들을 뭐예요? 알아보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뭐 논리도 없고 무슨 뭐 역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일단 제 1절 보시면 그리고 다시 7-8 월 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일로 끝낼 거고요. 9-10월 반은 뭐라고요? 7 파트와 8 파트를 끝낸 다음에 다시 다음 주에 1 파트 또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할 게 많아요 지금 얘기할 게. 7-8월 반은 오늘, 내일 그리고 또 뭐예요? 내일 모레까지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7-8월 반은 또 뭐라고요? 오늘, 내일까지는 뭘로 한다고요? 2020년 판이고 내일 내일 모레 글피는 뭐라고요? 다시 2019년 판이에요. 아무튼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9, 10월 듣는 분들도 기회 있으면 뭐 내일 모레 글피에 한번 일요일 날 나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하고 제목은 조금 남았어요. 됐고. 574 봅시다. 574. 정부인데 우리 보통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정보제라 그래요. 정보제. 정보제라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공공재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정도로 시작합시다. 정보재와는 일종의 공공재와 유사하다. 그래서 정보의 특징 보시면 14번과 15번 나와 있을 거예요. 비경합성과 뭐가 보이죠? 비배제성이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싶고 나머지 보실까요? 4번 보시고 싶어요. 비소모성, 비양도성이죠. 내가 행정학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내 지식이 소모가 되는 거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소모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양도되는 거 양도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양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 싶고 1번 안 봤네요. 좀 무형재화예요. 무형재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8 번이 좋은데요. 누적 가치는 한 20년 전에 기출된 문제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라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치성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는 누적 가치라 말하는 거죠. 거기 써 있죠. 도서관의 장서 숫자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갖출 수 있는 장서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각 대학 도서관이 뭐 하고 있죠? 서로 연합해서 뭐 하고 있죠? 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누적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는 것일 것 같고 열 번째 보실까요? 규모 형제입니다. 아시죠?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면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뭘까? 새로운 정보를 체득할 때 그 새로운 정보 체득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공부는 더욱더 쉬워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그래서 확실히 기본반 할 때와 단과반 할 때 느낌이 달라요. 기본반 애들은 뭘 하나 알려주고 막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단과반은 그래도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조금 빨리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만큼 규모 경제를 확보했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봅시다. 2번 보시면 별표 2개만 할게요. 기술 결정론과 뭐가 보이죠? 사회 결정론은 심플한 주제지만 괜찮은 주제예요.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기술 결정론이 나오고 이거 뭐죠? 사회 결정론이 나오는데 기술 결정론은 뭐냐면 기술이 뭐 엄밀히 말하면 정보통신 기술일 거예요. 됐죠? 이 정보통신 기술이 뭘 만들까?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술 변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바로 독립 변수로 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 구조는 뭐고요? 종속 변수로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고 사회의 결정론은 뭐냐면 거꾸로예요. 뭐가? 사회 구조가 뭘 만들 것이다? 바로 기술의 개발을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죠. 사회 구조는 무슨 독립 변수일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술 결정론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렇게 불러요. 써 있는데 효율성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런데 뭘까? 바로 민주성 모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술의 발달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 구조를 어느 식으로 변화시킨다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 덕택에 사실 어떻게 됐어요? 사회 구조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실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덕택에 무슨 일이 생겼죠?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겼죠. 왜? 기업들은 기술을 통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맞지만 이건 효율성 모델이고요. 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사회 구조가 기술 개발을 만들었다.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민주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의의 전정부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 광의의 전정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확인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마음에 드는 학설이 뭐냐면 사실 요 학설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됐죠? 확인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한번 써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여러분 우리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였을까 낮췄을까? 자율성을 높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예요? 민주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논리는 상당히 괜찮은 논리 중에 하나예요.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됐죠? 여러분 과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됐죠? 그러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나의 자율성을 높여주면서 내가 정보를 스스로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가 뭘로 변할 수 있겠다고요? 민주화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공부 좀 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같이 또 할 거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른바 뭐예요? 아 이겁니다. 바로 관리, 감독 인력을 늘릴까 줄일까? 자율성이 커지니까 굳이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농도는 행동 농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적어봅시다. 다시 행정 농도 공부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행정 농도는 뭐죠? 바로 전체 인력분의 뭘 말할까? 바로 유지관리 조직을 말하는데 유지관리 조직에 관리 감독 인력이 들어가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분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다운되는 것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된다.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 장면과 요 장면은 상당히 관심이 보입니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맥락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확인합시다. 아무튼 얘를 협의의 개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강의의 개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았죠? 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 보시고 별표 몇 개 했죠? 수업하다가 좀 마음이 변했어요. 별표 하나 더 올립시다. 별표 3개로 합시다. 수업하다가 마음이 좀 변했어요. 별표 3개로 사용합시다. 의미 있습니다. 됐고. 세 번째, 정보화사에 대한 관점 나옵니까? 뭐 별로 관심 없는데 우측 페이지 보시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나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엘빈 토플러가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더 뭐죠? Third Wave라고 하죠. 바로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작품이 나오죠. 여기서 그거 말하죠. First Wave 또 뭐가 있죠? Second Wave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Third Wave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농업혁명이었고요. 얘가 뭐죠? 바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1차와 2차 혁명이 있는데 말로만 할게요. 1차 혁명은 뭐죠? 방직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영국에서 드디어 방직기를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양의 털을 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뭐예요? 옷을 만드는데 수작업을 했다 아니면 기계 작업을 했다? 방직기 작업을 통한 기계 작업이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 이건 혁명이었고요. 2차 혁명은 뭐냐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포디즘이에요. 이게 SM 나오는 그래서 아주 혁명이었죠. 2차 혁명은. 지금까지 작업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작업자는 한 곳에 앉아 있고 작업대만 움직인 거죠.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2차 혁명이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3차 산업혁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누구는 뭐라고 할까? 얘를 정보혁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거죠.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고
제가 좀 추록에 이제 보셨으면 추록이 없다고 하니까 그 밑에 이제 뭘 써 놨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써 놓은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써 놨는데 토플러는 뭘까 얘기한 거죠. 됐죠? 그다음 4 차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2차 혁명입니다. 2차 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었죠. 2차 혁명 시대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때 이런 일이 생겨요. 부익부 뭐 생길까?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고 정도 아마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1차 혁명이 벌어지니까 이 방직기가 막 생기게 되었죠. 그 방직기가 생기니까 뭐예요? 이른바 드디어 우리 인류는 뭐예요? 수작업으로만 옷감을 얻지 않고 이제 뭐예요? 기계적으로 옷감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였겠죠. 이게 마구마구 팔리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주로 이 농장 지주들이 이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주로 뭘 했을까? 뭘로 먹고 살았을까? 요 1차 혁명 들어오기 직전에 영국놈들은 무조건 이거예요. 영국 놈들의 음식은 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 맛없는 음식의 대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 영국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뭐예요? 프랑스는 뭐예요? 맛 있는 나라의 대표 나라가 프랑스고요. 영국은 애들이 다 먹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피쉬 앤 칩스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생선 하나 그리고 뭐예요? 감자튀김 딱 이거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영국놈들이 지주들이 다 감자를 심었다고요. 감자를 심었는데 이제 뭐예요? 방직기가 개발되면서 이제 뭐예요? 양모가 막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감자를 다 엎어치우고 뭐 했다고요?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농업의 시대가 끝나고 감자의 시대가 끝나고 뭘로 갔다고요? 이제 기업, 산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뭐 그다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영국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제 시장을 넓히게 되었죠. 그래서 뭐예요? 인도에도 엄청 팔았죠.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드디어 뭐예요? 이 뭐예요? 이 뭐예요? 양털을 인제 옷으로 만든 걸 엄청 많이 사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인도 식민지화가 인제 서서히 달성되겠죠. 그래서 인제 뭐 그 배를 타고 또 갔죠. 가서 뭐 한 거예요 또? 이제 또 중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사라." 했더니 뭐예요? 중국놈들이 인제 비웃었죠. "이 천한 것들. 우리는 비단 입어. 니네처럼 뭐야 양털 안 입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뭐예요? 다 돌아와 가지고 뭐 했을까? 다시 돌아와서 인도에서 뭐예요? 동남아 거치면서 거기서 뭐 했을까? 마약을 갖다 놓고 뭐예요? 마약을 중국에 팔아넘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 특히나 유태인들이지만 주로 엄청난 국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아편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장면이죠. 그 유럽은 그 당시에 이 근본이제였는데 이른바 뭐예요? 중국은 뭐였죠? 은본이제였죠. 그러면서 중국이 인제 서서히 무너지면서 뭐예요? 이제 근본이 시스템이 인제 만들어지는 또 배경이 되는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뱅크가 우리말로 뭐예요? 뱅크. 은행이에요? 금행이에요? 은행이죠. 우리는 중국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뱅크가 우리말로 뭐가 된다고요? 은행이 된 거죠. 은본이제니까. 하지만 사실 뭐예요? 근본이제였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은행이라 말할까? 하나금행이라 말할까? 하나금행, 신한금행, 우리금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본이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은행이 된 거고 신한은행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역사가 또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계속 연결될 것이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끊어진다는 입장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연결된다가 뭐예요? 연결론 이 줄이죠. 연결론 보이세요? 연결론. 추록 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추록 아니에요. 연결론 보이세요 지금? 찾았어요? 그다음 단절론 보이세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연결론이 뭘까 그러면? 비관론, 낙관론? 당연히 연결론이 비관론이고 단절론이 뭘까? 그게 뭘까? 이게 바로 낙관론이다. 뭐 그런 점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인 작업하시고 싶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측 페이지 박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농업혁명 시대에는 권력의 원천이 뭐였을까? 바로 뭐였을까? 육체적 힘이었겠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에는 권력의 원천이 뭐였을까? 기계 동력이었겠죠. 그런데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본가였거든요. 여기는 육체적 힘이었다면 여기 뭐예요? 자본력이죠. 여기 뭘까? 정보 지식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드디어 뭐가 나왔다고요? 바로 자본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시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본력은 누가 갖고 있었죠?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남자였죠. 그래서 이런 말 써요. 보통 이럴 때로 뭐라고 할까? 하드한 사회라면 정보 지식 사회는 뭐라고요? 소프트한 사회로 왜 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볍게 육체, 힘, 자본력, 정보 지식력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작업이라면 요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다른 얘기 필요가 없을 것 보이고. 그다음 4차 혁명이 지금 추록이 없다 하니까 잠깐만 이거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지만 4차 혁명이죠. 즉 확정된 개념이 아니죠. 핵심은 뭘까요? 인공지능이에요. AI. AI와 함께하는 게 뭐가 있을까?
IoT. IoT가 뭘까?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뭐 나노공학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4차 혁명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니까 새로운 것일까?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혁명? 차세대 혁명이다 라고 부르고 요걸 시험에 있었죠. 이른바 뭐예요? 초연결의 사회고 또 뭘까요? 초 뭐의 사회다? 지능화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장면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출되었던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뭐라고요? 과거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초연결 시대의 시작이었고 또 뭐예요? 초지능화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블록체인 기술도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된 거죠. 암호화폐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집중형 시스템의 분산 시스템이에요. 분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가볍게 알아주세요. 분산 시스템 또는 뭘까요? 바로 분권 시스템. 이런 말들 함께 작업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짜투리 지식들이에요. 이런 정도 함께 확인하시고 최근 기출문제 뭘 했다고요? 초연결 사회다, 초지능의 사회다. 초라는 말은 뭐예요?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지능을 뛰어넘고 지금까지 연결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자면 초연결, 초지능화 사회를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혁명보다는 뭐예요? 벌써 있는데 한 단계 더욱더 뭐예요? 진화한 혁명이고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 쳐다보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책에 나와 있네요.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고요. 이제 정보화 사회의 특징 보실래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난 그중에 뭐 보고 싶냐면 8번 보고 싶어요. 8번. 8번 뭐가 있죠? 원 투 매니 사회에서 뭘로 가고 있다고요? 매니 투 매니 사회로 가고 있다는 말 나와요. 원 투 매니 사회가 뭘까? 하나에서 여러 명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사회. 다시 말하면 대중 매스미디어의 사회예요. 됐죠? 그러나 요즘은 대중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벗어나서 뭘로 가고 있죠? 매니 투 매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뭐예요? 뭐 이런 사람 보고 있죠. 개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 방송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죠? 개인 방송 역사는? 여러분 많이 썼던 건데 아프리카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지금 맛이 갔고요. 유튜브가 완전히 천하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방송 시대는 뭘 열었다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방송하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이런 시대가 열렸고 이제 미래 꿈이 뭐예요? 유튜버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됐죠? 바로 그 시스템이 뭘까? 아마 블록체인과 연관될 거예요. 분산 시스템이 열린 겁니다. 집중 시스템이 아니라 됐습니까? 뭐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 봅시다. 됐고 그런데 잠깐 얘기할게요. 블록체인 시스템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유튜버는 어떡하죠? 유튜버 업체가 뭐 하고 있죠? 뭐하고 있죠? 내가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 회원 수와 조회수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수익을 얻는 구조죠. 됐습니까?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게 실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실제 유튜버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아니면 유튜버 업체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유튜버 업체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회원 수가 일정 정도 안 되면 뭐예요? 거의 이익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건 이 집중형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뭘로 바꾸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구조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쳐다보면 뭐예요? 그 한 명한테 곧바로 수익을 받자는 거예요, 곧바로요. 이런 시스템의 시대가 이제 또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뭐예요? 유튜브는 지금까지 뭐예요? 집중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또 활성화시킨다면 분명히 뭐예요? 분산형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뭐 그런 구조일 겁니다. 됐죠? 확인할 수 있겠고 됐고 그다음 다시 원 투 매니에서 뭐로 간다고요? 매니 투 매니 사이로 간다는 거. 이거 별표 하시겠고 다음 페이지. 산업사회의 정보와 정보사회의 정보 나옵니까? 너무 쉽네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나옵니까? 요즘 온라인 시대가 되었고요. 오프라인 시대에는 정보 대층 사회, 비대층 사회. 정보 비대층 사회였다면 온라인 사회는 뭐죠? 드디어 정보 대층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뭐 이런 말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페이스 투 페이스 사회에서 뭘로? 웹 투 웹의 사회로. 하나 더 할까요? 업사이징 사회에서 뭘로? 다운사이징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사이징은 뭐죠? 자꾸 커져가는 거고 다운사이징은 뭐죠?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겠지만 전자정부와 npm은 맥락을 함께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npm도 뭐죠? 다운사이징을 근간으로 한다면 전자정부도 뭐라고요? 다운사이징을 근간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또 한번 얘기할 거고요. 이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 몇 개는 나옵니까? 순기능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중에 3번 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율성 제고입니다. 됐습니까?
구성원의 자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문제가 없고. 그다음 6 번에 보시면 계층 간 격차 해소란 말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오히려 정보화 사회가 뭐예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란과 이야기와 "아니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는 논란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요. 됐죠? 그건 됐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 모자이크 민주주의 나와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또 에벤 토플러입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결에 기반한 대중민주가 아니라 소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소수의 주장이 함께 여러 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모자이크 민주를 말하고 정보화 사회는 이 모자이크 민주주의 시대를 더욱 빨리 열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마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면 더욱더 뭐예요? 더 빠른 스피드로 이런 모자이크 민주를 열리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엘토플러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됐죠? 그러니까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대중 민주주의다 아니다. 아니다. 소수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다른 집단과의 조화로움을 인정해 주는 민주를 뭐라 한다고요? 모자이크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모자이크 민주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순기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표 하나. 그다음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보실게요. 1번 제일 좋아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 인간 소외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인간성 상실, 인간성 소외의 시대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웹2 웹의 시대에는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면대면을 만나면 상대방을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욕을 못하지만 웹2 웹에서는 뭐예요? 충분히 욕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킬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봅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 중인데 얼굴 아까 좀 밥 먹으면서 얼굴 봤더니 아마 가슴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 법무장관 하고 싶은가 봐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인사청문회 기간이 며칠이에요? 인사청문회 기간은 3 일입니다. 오늘 시작했고 내일 내모레까지입니다. 오늘 벌써 인제 뭐 밤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얼굴 보니까 안 좋더라고 보니까. 이게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쁜 건 맞는데 그냥 마음은 안 좋아요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본인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와이프 딸까지 다 문제생긴 거예요. 와이프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딸까지 뭐예요? 지금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초를 겪는 게 과거에 비해서 또 확장되고 있죠 지금. 하나의 정보가 뭐예요? 그냥 무한 성장하니까 지금. 뭐 하나 나오면 또 나오고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제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도대체. 나 신문 기사에 나 올라오는 거 보고 말이야 조국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누구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자 저 기자 뭐 다 틀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뭐 도대체 팩트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뭐 조국에는 잘 된 일이죠. 팩트가 섞여 버리니까 뭐 어떡할까. 조국엔 더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난 처음에 '이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 조건은 뭐예요? 그냥 우겨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틀만 버티면 되니까 조국 후보는 이제 오늘 끝났고 오늘 저녁 식사 안 되겠지만 밤까지 고생하고 내일 모레 고생하시면 이제 법무장관이 되는 거죠. 법무관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인제? 피바람이 불겠죠.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다고요? 검정 후보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장관은 뭐예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뭐라고 하죠?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늑대들이 만든 뭐라고요? 검란이라고요, 검란. 검사를 칼잡이라고 그래요, 칼잡이. 칼잡이들의 반란은 뭐예요? 이제 또 조국이 또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고 그럼 많은 또 검사들이 뭐예요? 잘릴 거고. 아무튼 우리 정치 행정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로 이제 경랑에 휘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고요. 정말 정보화사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됐고 봅시다. 이제 4번 좋아요. 사생활 침해 위협. 예 뭐 저 조국 후보 따라 이제 뭐 유명해졌어요 이제 뭐 다 알아. 조국 후보가 쓴 뭐 자소서까지 나왔고요. 지금 뭐 학생 기록부 다 나왔고요. 뭐 지금 뭐 안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뭐 내신 영어 6 등급이 나왔고요. 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됐고요. 이제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뭐 그러니까 동양대학교 무슨 뭐 표창장 직인이 있네 없네 뭐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보니까. 됐습니다. 정보세 되니까 실시간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됐습니다. 오늘 또 뭐예요? 그 포렌식 결과가 나왔죠. 포렌식 결과. 포렌식 결과라는 건 뭐예요? 핸드폰을 지웠다 하더라도 뭐예요? 포렌식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졌던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청문회 시간에 왜 포렌식이 나왔어요. 그거 너무 놀랐어요.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한 결과가 뭐예요? 청문회장 정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검찰 게 어떻게 넘어왔냐. 검찰 정보가 넘어온 게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검찰에서는 뭐예요? 또 이렇게 말했죠. 곧바로 시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출한 적 없다."
그럼 포렌식은 어디서 할까? 그냥 민간이 할까 그냥? 나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막. 결과 안 나왔는데 검찰은 안 보냈다 그러고 나온 누가 한 거냐 나오고 지금 난리 난 상태인데. 정말 이제 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 오리중수로 빠지는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 밑에 전자 파놉티콘 나와요. 이 벤담이 말한 가상의 교정설이에요. 교정설이 뭐냐면 교도소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화한 적은 없지만 벤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벤담이 교도소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요렇게 만들고 여기를 아주 다크하게 만듭니다. 다크하게. 어둡게 만들고요. 여기는 아주 브라이트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브라이트. 그러면 교도소 죄수들을 여기다 껴 놔요. 됐죠? 이 어두운 말참 다크래. 이게 브라이트입니다. 말참 이게 다크. 그럼 여기가 홀이 잘 보이면 죄수들은 일단 내가 감시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수를 두지 않아도 뭐예요? 얘가 도망갈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 뭐 한다고요? 철저히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전자 무슨 티콘? 패놉티콘이라고 해요. 패놉티콘이 뭐냐면 영어 단어 볼게요. 패놉티콘 보실게요. 펜이 어라운드라는 뜻이고 옵트가 뭐냐면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여로서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정보화 사회는 뭐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뭐예요? 감시받는 사회예요?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사회예요? 철저히 감시받는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제 문제 생겼잖아요. 여러분 가정용 컴퓨터에 보시면 우리 카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퓨터에? 카메라를 여러분 컴퓨터를 해킹하면 뭐예요? 여러분 방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 파나토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정보화 사회 역기능, 순기능, 역기라 말하는 뭐 그런 장면일 겁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방에 있는 뭐예요? 컴퓨터를 뭐예요? 수건으로 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안 가리면 뭐예요? 여러분의 옷 갈아입는 모습도 뭐예요?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파노티칸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철저히 뭐예요? 통제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파노티칸이었고요. 밑줄 별표. 빅브라더는 이 조지 오웰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1984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빅브라더가 뭐예요? 큰형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정부가 큰형처럼 뭐예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놉티콘 현상과 빅브라더 현상은 뭐예요 결국은? 역기능, 순기능? 바로 역기능을 말해주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급격한 기술 변동은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된단 말 나와요. 그쵸. 얘기했었죠.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7번에 마타이오가 나와요. 이게 마타이란 말이 영어로 매튜고 일본말로 마타이고요. 영어로 매튜고 우리말로 마태예요. 성경에 나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 있대요. 마태복음 있어요? 마태복음 뭐가 나오냐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뭐라고 한다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거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뭐예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정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더욱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고 됐고요. 그다음 봅시다. 1번째 보시면 소모적 찰나주의 나오고 있고요. 그죠? 맥락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컴퓨터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고요. 10번째 그 정부의 그레셈 법칙 나옵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 그레셈 법칙이 뭐죠? 악화가 양화를 뭐 한다? 구축한다. 구축이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 나쁜 재화가 좋은 재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정보의 그레셈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정보가 되면 좋은 정보와 뭐가 있을까? 나쁜 정보가 있을 터인데 어떤 걸 없앨 거라고요? 좋은 정보를 나쁜 정보가 모두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인터넷상에 그래서 뭐예요? 좋은 정보가 더 많은 것이다? 아니면 나쁜 정보가 더 많은 것이다? 나쁜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 네이버에 지식인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도 그때 네이버 지식 서비스 보면서 야 이게 미래 정보 사회의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누가 답해 주고 그러면 우리 자율성은 커지고 좋을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 서비스에 물어보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을 보니까 답변 내용들이 거의 다 뭐예요? 허접한 내용만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어디가 아파요." 물어보니까 뭐죠? 써 놨더라고요. 뭐 "그건 무슨 병으로 생각되는 바 정확한 진료는 다음 병원을 가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회계사들이 오히려 광고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뭐예요? 아마 그래서 법칙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만한 정보가 더 많다고요? 더 이상한 정보가 더 많다고요? 이상한 정보가 더욱더 난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 그다음 여러분 보시면 신 러다이트 나옵니까? 러다이트라 말하기도 하고 루다이트라 말하기도 해요. 그 밑에 거기 마스터 싱크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네드 루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나왔다고요? 방직기 기술이 나왔죠. 기계점이 나왔죠. 이때 네드 루드가 뭐예요? 그 방직기 파괴 운동의 선두자입니다. 왜? 방직가 생기면 노동자들이 잘릴 거니까 미리 기계를 파괴하게 되면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 운동이 뭐였다고요? 러다이트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은 사실 뭐예요? 산업혁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뭐라고요? 일종의 기계 파괴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러다이트 운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러다이트 운동도 같은 맥락이겠죠? 여러분 정보화 사회 때문에 정보 기기의 발달이 뭐예요? 어떻게 시켰다고요? 우리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점으로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정보 기기를 쓰지 말자. 이런 운동도 함께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됐고. 그다음 참고 보시면 뭐 나와요 거기? 인포데믹스 나와요. 인포데믹스. 인포가 뭘까 인포가? 인포메이션이고요. 데믹이 뭘까? 에피데믹이에요. 여러분 에피데믹이 뭐예요 에피데믹이? 전염병으로 번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전염병처럼 잘못된 정보가 마구마구 번져간다를 말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뜬 소문이 마구마구 퍼져가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경제, 정치, 안보 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뭐라고 할까? 에피데믹스라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정리합시다. 에피데믹스 정보사의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또 뭐예요? 또 뭐 할까? 파놉티콘 역기능, 빅브라더 역기능, 모자이크 민주주의 순기능. 4개 섞어 놓고 정답 뭐? 모자이크 민주주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편안하죠? 됐고. 그다음 매스팅크 또 볼게요. 정보와 관련 법칙들 나옵니까? 첫 번째 뭐죠? 정보의 뭐? 그래서 나옵니까?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를 모두 제거시킨 거죠. 두 번째 2 번, 3번 묶음 주시면서 반대 표시하실래요? 그로시의 법칙과 이 모의 법칙은 사실 반대예요. 그로시 법칙은 뭐냐면 컴퓨터의 규모 영제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클수록 좋은 것이다. 크면 클수록 규모 영역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한 게 뭐라고요? 그로시 법칙이죠. 3 번의 무어의 법칙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거기 무어가 말한 건데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매년 뭐 한다? 개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무의 법칙으로 말해요. 이 무의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쓰세요. 가속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무의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속성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의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속성의 법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무인 자동차를 탈까 못 탈까? 무인차 차를 탈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면 뭐예요? 인제 무인차 시대가 열릴 거고 무인차 시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속도를 보세요. 여러분 농업혁명이 여러분 우리 농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 인류가 이때나 막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 뭐예요? 뭐 사냥해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가 드디어 정착을 했지. 이게 몇 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됐죠. 한 3,000년 전으로 보는 거죠. 1차 혁명이 몇 세기죠? 16, 17 세기 정도 봐요. 여기서 수만 년을 살다가 드디어 3,000년 전에 이게 생겼고 그다음 16 세기에 이거 생겼고 2차 혁명. 19세기 후반기죠. 됐죠. 그리고 3차 혁명. 이게 뭐예요? 1980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컴퓨터 시대가 열립니다. 4차 혁명. 2000 뭐예요? 16년으로 시작됩니다.
보세요. 이 계율 보세요. 수만 년을 살아왔다가 여기서 요만큼 오래 걸렸죠? 좁아지죠? 300년 걸렸죠? 어때요? 100년 걸렸죠? 100년 채 안 됐죠? 이제 뭐예요? 불과 얼마 걸렸어요? 36년 걸렸나요? 됐죠? 이제 5차 혁명은 어떻게 될까? 이제 뭐 불과 12~13년 되겠죠? 6차 혁명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이제 뭐예요? 한 2년 걸리겠죠.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뭐의 법칙,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뭐예요? 이 뭐의 법칙에 이제 대비할 때 된 거 아닐까 생각된단 말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됐고 4번 보실까요? 맥칼프 법칙 나와요. 보세요. 맥칼프 법칙은 뭐예요? 네트워크 사용자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수에 비례한다고요?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네트워크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례하는 거죠. 지수적으로 비례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죠. 아시겠죠? 거기까지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됐고 5번 보실까요? 사소한 법칙 나와요. 사소한 법칙은 누가 말했을까? 써있죠. 익숙한 분이네요.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인지능력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여기까지는 잘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10개 넘어가면 일단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냥 많은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사람의 인지가 옛날보다는 좀 더 발전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이렇게 세긴 세지만 우리는 너무 큰 숫자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결할 때 이른바 뭐예요? 그 몇백 조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이 500조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예산이 500조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430조였는데 다시 500조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근데 500조에서 사실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돈인가가 감이 와야 하나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100조는 1000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00조는 1000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이게 막 머리가 막 돌아가 그죠? 다시 1000원은 10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잖아요. 나오잖아요. 됐죠? 10원은 1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은 숫자일 때는 빨리빨리 계산하고 빨리 신경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숫자에는 굉장히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 사소한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소한 데만 집중하고 중요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조국 후보자의 뭐가 관심일까 나는? 내가 국회의원이면 난 조국에 뭘 물어보고 싶을까? 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난 당신이 법무장관을 왜 하고 싶은가 말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당신이 생각한 사법개혁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면 나오겠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당신의 방안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현 법무장관이 해야 될 일이 지금 그거거든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뭐예요?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 총장이 허락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아이가 뭐예요? 논문 초록 1 저자인지 아닌지. 그건 대학에서야 할 문제예요. 내가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뭐예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훨씬 재밌어요. 사소한 문제에 훨씬 집중해요. 사소한 문제만 따지다가 뭐예요? 청문회 기간이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책질의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치를 할 때는 분명히 뭐 한다고요? 법무장관의 사법개혁의 내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라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라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그래서 사법개혁 얘기를 막 하면 뭐예요? 분명히 다른 동료 의원들이 뭐예요? 막 날 욕할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표창장 얘기 물어봐 막 이럴 거예요. 논문 초록 물어봐 이럴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니 물론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 딸은 뭐예요? 한 개인의 딸일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조국은 뭐예요? 자연인 조국이에요? 아니면 범정한 조국이에요? 범정한 조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사소한 데만 집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능의 한계인 것 같고요. 됐습니다. 끝인 것 같아요. 넘깁시다. 3번 봅시다.
그 정보화의 영향을 보시면 뭐라 뭐라 써 있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 관료제 구조가 뭐예요? 이런데 이제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어떤 구조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대요. 요걸 종형이라 그래요. 써 있죠 거기 그림에. 그다음 뭐예요? 요걸 모래시계형이라 그러고요. 또 요걸 뭐라고 하죠? 역삼각형이라 말하고요. 하나 사선 긋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 마른 목골이라 말할게요. 그런데 잠깐 보실게요. 여기다 물을 흘리면 물이 뚝 떨어지겠죠? 물이 뚝 떨어져요. 물이 뚝 떨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바로 캐스케이드 뭐라고 할까? 이펙트라 그래요. 폭포 효과라 말합니다. 폭포 효과. 그래서 폭포 효과 보실까요? 요 효과는 다 중간층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셋 다. 중간층이 확장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중간층의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있던 멤버들이 정보화 사회 때문에 자율성이 커지게 되고 자율성을 통해서 뭐예요? 이들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층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폭포가라 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폭포의 계곡이에요. 계곡이죠. 이게 폭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얘는 누가 정한 내용이냐면 루카스가 정한 내용인데 이건 중간층의 축소의 확대예요. 얘는 확대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뭘 보고 싶냐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시험에 났던 거고요. 여러분, 이 중간층의 축소 현상, 이 폭포 효과는 과연 직권화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분권화를 말하는 것일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직권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에 계신 강석형 교수님이시고 강석형 교수님이시고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분 계신다면 누가 있을까? 레빗 앤 누구죠? 피슬러예요. 됐죠? 근데 분권하다라고 말한 분은 뭘까요? 예, 안문석 교수님이세요. 고등학교에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합 중에 있다면 일단 안정적으로 뭘 찍는 게 좋을까? 이 현상은 직권이다 분권이다. 직권은 왜? 아 미국 사람. 알았어. 미국 사람 우선의 원칙. 오늘은 그 원칙을 파기할게요. 안문석이 절대적이에요. 정보화는 주로 뭘로 보라고요? 분권으로 보세요. 중간층 축소화 현상은 분권으로 보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레빗과 피슬러가 나온다면 직권도 사람 이름 명시하면 당연히 직권이에요. 근데 명시 안 할 때는 분권이 시험지에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공부하신 분들 들으실래요? 조직론에서 네트워크 구조라는 에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직권 구조일까요? 분권 구조일까요? 네트워크 구조는 분권 구조 맞습니다. 그런데 직권화된 분권 구조예요. 네트워크 구조는 왜 나타났을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네트워크 구조는 비약적 발전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네트워크 구조는 뭐라고요? 분권이지만 직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분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보가 나오면 집권 가능성과 분권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정적이라면 뭐예요? 양쪽에서 하나를 찍으라면 뭘 찍으라고요? 분권 쪽이 문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아 물론 교수님이 레빗과 피슬러가 명시해 주면 당연히 찍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런 사람 이름 안 나오고 한국 사람은 나올까 안 나올까? 한국 사람 안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다른 학자 이름 쓴다고요? 안 써. 쥐가 뭔데 이런다니까 우리는. 하지만 레빗과 피슬러는 뭐예요? 당연히 써야죠. 근데 이런 걸 안 썼다면 뭐예요? 분권으로 보십시다. 하지만 혹시 답이 안 나온다면 뭐예요? 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이라면 거의 뭘로 본다고요? 분권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권으로 본다는 얘기는 정보 사회를 좋게 본다는 뜻일까? 좀 나쁘게 본다는 뜻일까?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정학 전공자 중에서 이 정보 행정론을 따로 전공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는 이 전공이 아니에요, 나는. 난 정보에 좀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아주 책에도 없고 아주 개판이야, 이거. 난 아주 싫어하는 분야예요, 여기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난 대학에서 뭐예요? 시강에 할 때 내가 뭐 정보 행정론만 뭐예요? 나한테 10년을 맡기더라고요. 내 전공도 아닌데 나한테 이걸 맡겨. 나는 전임 교원이에요. 시간 강사였었어요. 시간 강사였는데 정보 체계론을 나한테 10년을 맡겨요.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강의하기 제일 지랄이거든. 여러분 강의하기 좋은 과목 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명료한 과목이 강의하기 좋아요. 명료하고 체계적인 과목들이 강의하기 좋아요. 애를 반응도 좋고요. 근데 오늘 한 건 뭐예요? 거의 다 말장난 같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간 강의하면서 내가 그냥 전공처럼 돼 버렸어요 지금은요. 아무튼 정보화 사회를 전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낙관론자가 많아요. 따라서 분권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나는 낙관론일까 비관론일까? 아시죠? 내 스타일 아시죠? 내가 언제 세상을 낙관으로 봅니까? 난 세상을 모두 비관으로 봅니다. 나는 이쪽이에요. 하지만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이건 내 느낌입니다. 뭔 말 아시겠죠?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측 페이지 3번 나와요. 거기 직관한다는 견해 레빗 앤 휘슬러 방석현 나와요. 분권 견해 뭐 나와요? 안문석 나와요. 이 말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온 김에 그 페이지에 생각 보택이 나옵니까? 음영된 부분 찾았어요? 요거 별건 아니지만 읽어둡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1번 조직 상층부의 정보 접근 역량을 강화시켜서 직권화 가능성이 생겨요. 그쵸? 그 다음 3번 보실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의선도 촉진함으로써 뭐예요? 조직 내 직권화와 분권화를 동시 유발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보시면 어때요? 직권이에요? 분권이에요? 대체 뭐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모른다니까 지금. 그런데 나라면 분권 쪽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싶다고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분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출제한다면 난 그렇게 낼까 안 낼까? 난 직권을 낼 거예요 분명히 나 같으면. 근데 난 출제 권한이 없으니까 분권을 겁니다. 2번 보실래요? 하위층과 중간층의 일상적 업무 부담이 뭐가 될까? 경감될 겁니다. 왜? 일상 업무를 누가 담당하니까? 정보통신기술이 담당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 정도 하나입시다. 정보통신기술. 여러분 정보통신기술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거 좀 알아주세요. 정보, information, 통신, communication,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technology. 그래서 ICT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ICT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이게 정보통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였나요? 그냥 시험 문제 ICT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ICT란 말로 뭐라고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요? 정보통신기술.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ICT. 그 다음 다시 갑시다. 매스링크 보시면 정보화에 의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유형 나옵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4가지 나오죠? 이거는 아마 에드하크라스한 유형이기 때문에 조직론 할 때 또 한번 봐야 될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후기 기업가 조직 보실게요. 밑줄. 두 번째, 삼엽조직 나와요.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삼엽조직은 입이 몇 개예요? 3개죠. 입이 3개니까 무슨 조직이라 말하기도 하죠? 클로버형 구조라 말하기도 하죠. 네이클로버, 세이클로버? 클로버는 원래 세입이에요. 그래서 클로버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누가 있다고요? 코어 워커. 핵심 직원이 있고요. 여기 누가 있을까? 하청업체 직원이 있겠죠? 하청 직원이 있겠고요. 여기 뭐가 있을까? 알바죠, 알바. 임시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3자가 함께하는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깥쪽만 이렇게 둘러버리면 뭐가 될까,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할까? 흔히 꽃송이 구조라 말하기도 해요. 삼엽구조, 꽃송이 구조, 클로버 구조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난 대학 다닐 때 이런 클로버형 구조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길래 교수님 말하시더라고요. 정보 측은 교수님께서. 그때 난 속으로 뭐예요? 비웃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말 안 했어요. 교수님 그런 시대는 안 올 거예요. 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드디어 왔어요. 요즘 뭐예요? 이런 비정규직 같은 이런 일이 엄청 많이 생겼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클로버형 구조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혼돈정보 나와요. 혼돈이고 함께하는 거니 나중에 또 할 거고요. 네 번째, 공동정보 나와요. 뭐가 써있죠 거기? 할로우 써있어요. 할로우. 할로우가 무슨 말이죠?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속빈 구조라는 거. 속빈 구조. 이 속빈 구조가 뭘까? 이게 쓰세요. 네트워크 구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구조. 아시죠?
말만 할게요. 핵심 기능은 누가 좀 전담하고 우리 조직이 인소싱하고 주변 기능은 뭐하고 아웃소싱하는 구조. 이게 공동정부, 할로 오거니제이션 또 뭐라 한다고요? 네트워크 구조라 말하는 거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다 했어. 인제 제 2절 들어갑시다. 2 절. 정부와 전 정부인데 한번 쉬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파트를 그냥 끝내 버릴게요. 오랜 시간 끌고 싶지 않네요. 됐죠? 한번 끝내고 갑시다 이제.